안녕하세요. 백종민과 강희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정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백 기자님.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한 4개월이 넘었는데 그런가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요. 이제. 그러게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기 이제 2024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연말에 가장 최근에 핫해진 우리 네. 테마를 한번 다뤄보시죠. 그러게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테마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게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고, 제가 과학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자 행사가 처음 갔었는데, 이 올해 양자가 이제 붐을 조금씩 이제 다져오다가 이제 연말에 갑자기 완전 폭발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게요. 이 양자 컴퓨터가 일단 좀 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슈퍼컴퓨터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라는 게 퀀텀이라고 그러잖아요. 퀀텀. 네. 우리는 이 양자 역학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도 있고 암호도 있고 센서도 센싱, 그러니까 네.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번 연말에 좀 거의 이슈가 된 거는 컴퓨터 부분이 이슈가 됐죠.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자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일반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들 0과 1 이진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양자라는 것은 0과 1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엄청나게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 같은 우리나라 이런 컴퓨터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네. 기대가 많아요. 네. 근데 구현이 어렵죠. 네. 가장 구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양자 컴퓨터 방식이 초전도체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이게 양자 컴퓨터에는 큐비트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컴퓨터는 뭐 보통 CPU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자에는 큐비트가 몇 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큐비트가 계산하는 그 핵심 장치거든요. 네. 근데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에 초전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외에 뭐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방식의 큐비트 후보 물질이 있는데 지금 앞서나간 건 이 초전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마이너스 그 절대 온도 있잖아요. 네. 그 온도를 맞춰야지 그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지금 우리 예전에 보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굉장히 컸다. 그 최초의 컴퓨터잖아요. 뭐 방 하나만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양자 컴퓨터도 그래서 이걸 구성하려면은 냉각기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그 연세대에 설치된 양자 컴퓨터를 보고 왔는데 거기도 이 건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고 지금 연구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게 규모가 엄청 큰 거네요. 네, 아직 또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컴퓨터라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한 이 서버 렉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양자 컴퓨터는 그것만으로 절대 운영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초전도체, 그걸 구현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초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설 그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혹시 전기가 또 끊기면 안 되니까 UPS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큐비트라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또 그 각종 이제 장치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지난번 우리가 쿨링 시스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액체 쿨링.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양반인 거죠. 절대 온도 잠깐 절대 온도 제가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볼게요. 절대 온도. 그게 마이너스 200 몇 도 아니에요? 네. 절대 온도가요. 이게 켈빈 온도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73도 네.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 작년에 또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찾던 종목 이 테마가 초전도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흥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1년 만에 우리가 했던 그 양자 컴퓨터가 아니 초전도체 기술은 뭐 그 뒤에 특별한 더 얘기가 없는데 양자 컴퓨터는 쑥 성장을 그냥 해버렸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은 뭐 큐비트를 몇 개 연결했느니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던데 예. 이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렵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거군요. 그 큐비트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술은 지금 20개를 지금 해서 구현을 해서 시연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IB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10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건 벌써 이미 한 50배 정도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나는군요. 네. 그런 굉장히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아직도 많이 좀 따라가야 될 부분 그렇군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를 앞서간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일단 단연 미국이고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라고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역시 그 부분에서도 그렇죠. 이게 네. 구글이 우리가 뭐 AI 시대 뒤졌다 그러면서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몇 번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은 노벨상에서 AI로 상 받아버리고 최근에 또 이 구글이 굉장히 양자 분야에 대한 연구를 또 발표해서 이 테마를 해서 뒤흔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IBM은 애초에 이 컴퓨터 한 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컴퓨터로 그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양자로 돌아선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가장 상용하는 데는 가장 빠르게 나서는 게 IBM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 연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어요. 사실 아마존 하면 뭐 클라우드 업체 우리 쇼핑 생각하는데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양자 컴퓨터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을 또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또 양자 테마도 들썩들썩하는 또 일도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들은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부터 이 차세대 컴퓨터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이게 11월에 미국에서 SC24라고 슈퍼컴퓨터 행사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출장을 좀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때 한번 행사를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상하게 슈퍼컴퓨터 행사인데 왜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발표가 많은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논문도 보면 뭐 구글에서 뭘 발표한다 뭐 등등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젠슨왕이 거기에 또 왔어요. 엔비디아에.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굉장히 많은 발표가 나온 거예요. 아이온큐라고 한국계 김정산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엔비디아하고 뭐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구글도 이 행사를 인근해서 알파 큐비트를 내놨어요. 굉장히 정확도를 높였다는 큐비트를 논문을 발표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아마존의 그 양자 컴퓨터 지원 그 발표도 이 시기를 다 거쳐면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예요. 네. 약속을 한 듯이. 보통 행사를 하나 하면은 거기서 다 발표하지 않고 옆에서도 주변에서 행보를 하잖아요. MVC라고 마케팅 그런 식으로. 앞뒤를 걸쳐가면서 그냥 줄줄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상장된 양자 컴퓨터 주식들 몇 개 있었어요. 뭐 리게이트 컴퓨팅,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기업들. 네. 정말 동전주였는데 달러주로 바뀌더라고요. 10배 갑자기 이상, 주목을 받았다. 10배 이상 오른 거죠. 네. 일주일 사이에 한 10배 가까이 올라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과연 될까 막 의구심을 갖다가 네. 이게 논문도 나오고 실제 구현된다라는 게 나오니까 네. 이제 그다음부터 주목을 받은 거군요. 그랬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컴퓨팅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사하고 또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양자에서 뭐가 나오네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소비자 가전쇼 CES가 내년 1월에 열리잖아요. 네. 소비자 가전쇼인데 양자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놨어요. 보통 소비자 가전쇼는 약간 진짜 상용화 가까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갑자기 양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다들 많이 놀라고 있어요. 양자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마 내년까지 좀 이슈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그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구글이 또 획기적인 어떤 결과물을 좀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에서 언급했지만 구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완전히 이게 지금 제작된 게 아니고 논문이에요. 논문 어쨌든. 논문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기존 슈퍼컴퓨터 비교 기준은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2위에 있는 슈퍼컴입니다. 원래는 1위였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가동을 시작한 엘 카피테라는 컴퓨터가 1등으로 올라가서 얘가 2등이 됐어요. 근데 얘가 수십억 년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게 네이처에 논문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이처라는 것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굉장히 깐깐한 이 국제 과학 저널이잖아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양대인데 네이처에 논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에는 시커머로라는 칩이 있었어요. 구글에. 그때도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이게 한번 들썩들썩 했는데 5년 만에 새로운 걸 내놓으면서 정말 이게 또 수십억 년 걸릴 거를 5분 만에 해낸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혹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그렇죠. 수십억 년이라는 건 거의 그 우주의 역사에 맞무는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걸 5분 만에 해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완전히 정말 구현이 아직 된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연구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놀라신 거죠. 그 정도면 진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만한 큰 기술적 진보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AI도 뭐 작년까지만 누가 AI 된다는 생각을 했나요? 우리가 1, 2년 사이에 좀 AI 이렇게 쓰고 있지. 그 전까지 AI라는 게 뭐 설마 되겠어라는 다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1, 2년 사이에 갑자기 이게 점프를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뭐 이런 또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10년 후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이길 것이다. 양자 우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기준은 좀 벌써 3년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진짜 양자 컴퓨터가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국 동향은? 당연하죠. 이 중국이 미국과 지금 기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중국이 AI를 개발할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 칩을 보내지 말아라, 뭐 반도체를 보내지 말아라 계속 하고 있는 듯이 양자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양자, 핵융합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거에는 협력, 국제협력 연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대결을 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어쨌든 각자의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구글이 딱 이 윌로우를 내놓은 지 한 열흘쯤 되니까 중국에서 또 논문 하나 떡 내놓은 거예요. 네. 우리도 했다. 시커머 정도 수준 이상은 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커머가 더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윌로우보다는 좀 못한데 구글이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낫다. 그런 식으로 떡하니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정식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그 한국 그 초전도체 LK99 상온 초전도체 물질 후보였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정식 논문이 아니고 논문 아카이브에 올려놨던 거죠. 검증이 안 된 건데 중국도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올려가지고 우리도 했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항상 미국이 뭐 하나 했다 그러면은 중국은 나도 우리 했어. 꼭 내놓잖아요. 아이폰이 나온다 그러면은 화웨이가 갑자기 우리가 그렇죠. 신제품 내놓는다고 미리 발표를 하고 선빵을 때리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양자 경우도 자기들이 뒤지지 않고 있다는 걸 또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한 거에는 또 AI의 영향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모든 연구가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맞거더라고요. 네. 이게 과거엔 사람이 다 실험을 하고 데이트하고 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다 보니. AI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AI한테 물어보려면은 뭐가 필요해? 슈퍼컴퓨터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 AI, 슈퍼컴퓨터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양자 컴퓨터를 지금 새롭게 바꾸는 방식이 AI와 양자를 합치는 그런 방식이 좀 많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가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0과 1을 동시에 다루니 이게 그러니까 중첩 현상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좀 거잖아요. 많겠어요. 하다 네. 보면 점점점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했는데 틀렸어? 다시 계산해. 이거를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확률상 이게 맞다 이런 이게 식으로. 그러면 계산이 틀린 컴퓨터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 오류를 잡아주는 걸 AI가 점점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설계를 하는 방식도 AI가 찾아주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IOQ 네.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에 엔비디아 협력을 받아가지고 AI 지원을 하겠다. 그게 없으면은 이쪽에서 연구가 오래 걸린다는 걸 좀 파악을 한 거죠. 결국 AI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연구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듯이 뭐 유전자 뭐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생명과학도 네. 그렇고 이 양자역학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가 기술 굉장히 진보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이 암호화 시장이 한번 들썩거렸더라고요. 이게 그랬죠. 예. 이게 이것도 결국 나비 효과인데 윌로우가 발표되는 순간 직후에 비트코인 한 5% 정도 갑자기 예.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니까 비트코인이 암호를 풀어서 채굴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다 풀 수 있고 그걸 다 채굴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도 깰 수 있다. 그런 굉장히 우려가 그렇죠. 퍼지면서 예. 어쨌든 하는데 뭐 구글 측도 그렇고 이거는 아직 좀 남았다. 시간이 좀 어렵다. 예. 한 10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해요. 예. 그럼 10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는 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같은 경우는 2025년 신기술 중요한 새로 떠오를 분야에 양자로 벌어질 수 있는 암호 붕괴를 막기 위한 또 대형 기술 네. 그게 또 굉장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 또 어떤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제가 연세대학교에 IBM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해 들어온 실용 컴퓨터는 사실 처음이죠. 근데 문제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될 단계로 얘기를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양자를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했어요. 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3개예요. 근데 내년에 이 양자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약 1,0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뭐 조 단위로 쏟아붓고 그렇죠. 저기 기업들도 조 단위로 쏟아붓는데 네. 우리는 사실 여기에 투자할 만한 지금 기업들도 좀 별로 없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1조 규모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수준은 20큐비트를 이제 곧 시연을 한 해 만에 하는 수준이에요. 아까 IBM이 1000개 했다 그랬잖아요. 50배. 그리고 이미 돌아가는 거는 뭐 127큐비트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게 127큐비트 정도 하는데 우리는 20큐비트를 시연을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도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사실 않아 보여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최근에 글로벌 톱 연구단을 만들었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거기에 양자는 빠졌어요. 자신 있게 되겠지 하고 선정을 올렸는데 양자는 빠져버렸더라고요. 아, 그걸 왜 빼놨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큐비트 6개 후보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립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느 세월에 되겠냐 해서 빠진 것 같아요. 아직은 먼 미래다라고 이제. 근데 미국, 중국은 저렇게 지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도 지금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양자도 지금 우리는 사실 뭐 거의 걸음마 단계다. 근데 따라는 갈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도 있고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국가양자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고 과기정통부에도 기존의 장관 바로 밑으로 양자 반장이 겸직이었고 담당 과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독립조직으로 만들려고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외국도 보면은 이게 물론 정부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대규모 조단위 몇천억 뭐 돈 어떤 투자가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야 되고 또 어떤 투자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좀 민간에서도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 어떤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대부분 좀 작은 기업들이에요. 우리 몇 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주로 컴퓨터가 아니고 통신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통신 기업들이 지금 양자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양자 협회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컴퓨팅 분야는 참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죠.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그런데 차라리 통신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건 건 우리가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컴퓨터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연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ES에서도 어떤 화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올해가 AI 굉장히 좀 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양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죠. 있네요. 이게 연말부터. 융합이 융합을 불러오면서 AI가 지금 다 촉발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 양자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행사 가보고 연구 이게 이렇게 빨리 되겠어 그랬는데 지금 뭐 1년도 안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도 다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에 맞는 정부의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거. 네. 그 부분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우리 양자 전략위원회라는 것도 좀 운영을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사실상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요. 이를 통해서 좀 뭐 정책을 내놓고 또 다양한 뭐 시연도 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지금 셧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국가 과학기술 미래를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융성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우리 갈 길이 바쁜데 빨리 국정도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네. 하여튼 잘 될 거라고 고민을 네. 믿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응원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양자 기술이라든지 양자 기사 나오는 데 잘 보시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정부의 투자도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은 더 우리 국가 기술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좀 네. 나눌까요?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내년에도 또 많은 정보를 모아서 우리 시청자들께 도움되고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투자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많이 모아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